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이 귀국을 해서 오늘 아침에 현충원도 갔다 이러는데요. 지금 갤럽의 여론조사가 오늘 발표가 됐는데 1월 2주차 문재인이 31%, 한 달 전에는 20%였습니다. 반기문은 그때는 같은 20%였는데 지금도 20%. 그러니까 이번 1월 둘째 주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31, 반기문 20, 이재명은 18에서 12로 떨어졌습니다. 안철수 7%, 안희정 6%, 황교안 5%, 유승민 3%, 손학규 2%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좀 의아스러운 것은요, 박원순 시장의 지지율이 지금 이렇게 잡히지가 않았는데요. 이렇게 박원순 시장이 이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도 잡히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사라져 버렸는가, 좀 저는 의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반 총장이 귀국 전에 조사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반 총장의 귀국과 관련한 컨벤션 효과가 상당 부분 있었을 건데요. 이 반 총장의 지지가 한 달 전과 똑같다라는 부분은 반 총장이 앞으로 이 빠른 시간 안에 지지율을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면 과연 대선을 완주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요, 65%가 반기문을 꼽았는데, 이 반기문 지금 새누리당 지지층을 상당히 독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지금 여권의 대선 후보를 갖다가 지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좀 지켜보자고, 최근에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사건을 바라보면서 좀 기성 보수 진영에 대한 환멸을 느낀 부분도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요,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반기문 검증을 갖다가 예고하고 있는데요. 자, 그들은 지금 앞으로 한 달이 대선의 분수령이다 이렇게 보면서 검증 공세가 먹혀들어서 반기문 총장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역대 대선의 제3후보처럼 낙마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옛날에 고건 전 총리, 그 다음에 정운찬 전 총리, 이런 사람들처럼 한때 매우 신선한 그런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 제3후보였는데 결국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에 하차하는 기성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맷집이 약하다는 그런 약점을 반기문 총장도 가지고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반기문 검증의 속도전을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어쨌든 이 사람들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거 하나 정치적으로 이렇게 공학적 테크닉을 가지고 공작을 하는 데는 매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반해서요, 반 총장 측이나 이 보수 진영이라고 하는 데는 사안을 정리하고 대처하는 기능이 매우 취약하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반 총장의 아들은 물론 유순택 여사 등 가족 관련 의혹, 팬클럽 등 반 전 총장 주변의 의혹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제보가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이미 태광실업 박영차 회장으로부터의 23만 불 수수설, 그리고 지난 10일 동생 반기상 그리고 조카 반주연의 랜드마크 72와 관련된 그 뇌물 수수 의혹 등이 지금 기소가 돼 있는 상황이죠. 미국에서요. 반 전 총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하면서 전부 왜곡이다, 공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과연
반 전 총장 측이 이런 공격들을 막아낼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겠는가? 또 더 나아가서 선제 공격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공격을 차단할 수 있겠는가? 저는 좀 의문이라고 봅니다. 반 총장과 연대를 검토하고 있는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도 적극적으로 반 총장의 검증에 대해서 방어를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민의당 측도 반 전 총장은 당연히 혹독한 검증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 외에 몇 가지도 알고 있다. 그러면서 아직은 발표할 때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고, 바른정당 측도 흙으로 만든 부처는 물을 건너지 못하고 나무로 만든 부처는 불을 건너지 못한다는 고사를 소개하면서 반 총장이 스스로 혹독한 검증을 이겨내야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반 총장이 이런 검증을 버텨낼 수 있겠는가? 참 우려스러운데요. 이 박지원 원내대표는 의혹에 대해 검증을 혹독하게 받는 게 필요하다. 해명을 해도 국민이 납득하지 않으면 검찰 수사를 의뢰해서라도 정확하게 검증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반 총장이 지나치게 MB 척 인사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실패한 정권 인사들에 둘러싸여 있으면 실패한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 총장은 현재 충청권 인사와 MB척 인사가 실무를 맡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또 외교관 출신이 좀 있고요. 자, 이들 외교관 출신과 MB 쪽의 인물, 그리고 일부 충청권 인사, 이런 사람들로 지금 이 축을 구축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반 총장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김종인 의원, 또 손학규 전 대표, 이 두 사람과 손을 우선적으로 잡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인 의원 측도 빅텐트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른다. 반 총장이 만나자면 만날 것이다 했고, 손학규 전 대표는 반기문, 안철수, 김종인 등과 함께 빅텐트를 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동의를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우선 반기문, 김종인, 손학규가 빅텐트의 뼈대를 만든 뒤에 비박계와 비문계 인사들을 포섭해서 천막을 두르면 제3지대가 형성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요. 근데 반 전 총장이 이런저런 복합적인 세력들을 다 아울러서 잘 끌고 갈 수가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죠. 삼인행이면 필류 아사라.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그 중에는 나의 스승이 있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요. 여러 세력들을 반 총장이 잘 모아서 이렇게 꾸리기만 한다면 반 총장에게도 가능성이 있는데요. 문제는 반 총장 주변에 여러 세력들이 모여들게 텐트를 치기도 전에 소나기나 번개를 내려가지고 반 총장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측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후보 측은 반기문만 사라지면 대선은 원사이드하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빅텐트에 들어갈 사람들 중에도 유승민, 안철수, 이런 사람들은 이 반 전 총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기문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본인은 어제 진보적인 보수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이 비가 오는 맑은 날만큼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소녀상 철거가 둘러싼 일본과의 갈등에 있어서 10억엔이 소녀상 철거와 관련된 거라면 잘못된 거다라고 정부를 비판했는데요. 차라리 돈을 돌려줘야지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소녀상과 10억 원을 연계한 이면 합의가 있는 게 아니냐며 10억 원을 돌려주라는 야권 인사들의 주장과 같은 건데요. 저는 지금 이 10억 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으면서 소녀상을 굳이 하나 더 만들어서 한일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우리 측의 태도도 문제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소신있게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지적을 해야지요. 이렇게 대중의 파퓰리즘을 따라가는 식의 선택을 반 총장이 하기 시작하면 이분은요, 모든 부분에서 자기 갈 길을 잃고 자기 중심을 잃어버리면서 반기문의 칼라는 도대체 뭐냐? 모든 것이 다 대중들이 여론조사로 더 많이 좋아하는 것을 반기문은 정책으로 할 것이냐? 그렇게 되다 보면 반기문은 죽도 밥도 아닌 포퓰리스트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반기문이 대선 후보감이라고 생각하는 배경에는 그가 가진 사회적 지위가 주는 안정성, 보수적인 부분의 안정성이 핵심일 건데 그는 그걸 갖다가 최대의 캐리어로 내세우면서도 마치 정치적인 어떤 주장이나 공약은 그때그때 다른 정말로 정체나 색깔이 모호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반은 결국은 안철수의 새정치만큼 공허해져 버리면서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사람 자체의 정체성이 뭔가를 모르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빠져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걱정입니다. 차라리요 반이 바른정당이라도 들어가서 거기서 있는 사람하고 새누리당의 탈당파다도 모아서 거기서 시작을 해서 사람을 한둘 끌어들여서 가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렇게 보는데요. 이분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넓게 잡았고 그렇게 넓게 잡은 부분들이 결국은 자기 발목을 이렇게 잡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 생각은 앞으로 반 총장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는가 본다 하면요. 저는 반 총장이 2달을 버티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현재와 같은 모양이라면요. 빨리 모양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점을 보수에 찍고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로서 보수 진영부터 먼저 아우러서 집안 정리부터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반 총장의 가치와 공약과 또 정체성은 보수로 배경으로 두고요. 거기에서 개혁할 수 있는 주장들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정당 베이스를 갖춰서 그 안에 빨리 들어가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인 중심으로 이 세력 저 세력을 다 규합한다? 그게 말처럼 쉬울 거라고 봅니까? 전부 자기 계산과 색깔이 다 있고 누구 하나 순순히 반기문을 꽃가마에 태우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과거에 유엔 사무총장 때 반기문과 지금 마치고 돌아온 반기문, 탄핵으로 대통령이 공중에 떠버린 한국의 현 시점에서의 반기문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솔직히 무방비로 적의 공격 앞에 돌개가는 양상이 되어가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걸 막아줄 만한 최소한 이 국회의원이나 정치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반 총장은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지금 욕심을 내고 있다고 봅니다. 원래 소는 100마리를 몰고 갈 수 있어도 사람은 3사람을 몰고 가기가 어려운데 그것도 정치하는 사람, 정당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을 수십 명을 한꺼번에 몰고 가겠다. 서로 색깔이 물과 기름처럼 다른 사람들을 그 욕심을 내다가 결국은 아무도 자신을 방어해 주지 않으면서 집중 표적이 되어서 홀연히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2달이 못 넘을까 걱정됩니다.